당신이 바로 그 여자였군요.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죠? 정원 파티장에 모인 70여 명의 노인들 앞에서 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 평온해 보이던 노인 커뮤니티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2달 전 따스한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외곽의 해바라기 실버타운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고급 주거 단지였습니다. 300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이곳은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센터, 의료시설을 갖춘 노년층의 낙원이었습니다. 이곳의 중심에는 72세의 이화순이 있었습니다. 화순은 해바라기 실버타운의 입주자 대표이자 여성 동호회 우아한 자매들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남편이 경영하던 회사가 성공하면서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었고 남편 사후 이곳에 입주했습니다. 화수는 우아한 외모와 세련된 말투로 단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눈치를 보았고 그녀의 인정을 받으려 애썼습니다. 화순에게는 한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73세의 강민철이었습니다. 민철은 전직 대학 교수로 품위 있는 외모와 지적인 대화로 여성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화수는 2년 전부터 민철과 가까워졌고 단지 사람들은 2사람을 거의 연인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302동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70세의 박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은 첫날부터 단지 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화순과는 다른 방식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 따뜻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관심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미라는 남편을 10년 전 먼저 떠나보냈고 자식들이 해외에 나가 있어 홀로 지내다 이곳으로 입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문화센터의 서예 교실에 등록했고 아침 산책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란의 소탈함과 따뜻함에 자연스럽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화수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민철이 미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미란 씨는 서예를 전공하셨다면서요? 저도 서예에 관심이 많습니다. 민철이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미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공까지는 아니고 취미로 오래 해왔어요. 교수님도 함께 배우시면 좋겠어요.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화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화순은 미란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입주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단지 주민들과 친해졌습니다. 서예 교실에서는 초보자들을 정성껏 도와주었고 산책 모임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미란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화순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민철이 미란과 함께 서예 교실에 등록하면서부터 화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직장 생활에서도 그리고 이곳 해바라기 실버타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란의 등장은 화순의 위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화제는 이제 미란이었고 민철의 관심도 미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화순은 어느 날 밤 오래된 친구이자 단지 내 소문의 중심인 오키를 불렀습니다. 오키야, 너 박미란이란 여자에 대해 뭔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화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알아볼게. 오키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오키는 화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순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박미란이란 여자
과거 이력이 거의 없어. 마치 10년 전까지의 기록이 사라진 것처럼 말이야. 오키의 말에 화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파봐. 분명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화순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순은 몰랐습니다. 민철이 이 모든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철은 조용히 자리를 떴고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편 미라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서예 교실에서 붓을 들었으며 저녁에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화순의 차가운 시선과 점점 변해가는 주변 분위기를 말입니다. 미란이 입주한 지 2달째 되던 날 단지 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미란 씨 과거에 큰 문제가 있었대. 들었어? 감옥에 다녀왔다던데? 아니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도망 다녔다던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인사를 해도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생겼고 서예 교실에서도 그녀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미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녀는 단지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관리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미란 씨, 소문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겁니다.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결정타는 단지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글에는 미란이 과거 남의 돈을 횡령하고 도망갔으며 가짜 신분으로 살아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내용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미란은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미란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철이 서 있었습니다. 미란 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아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을 압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민철은 미란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란 씨, 사실 이 모든 일은 제가 의도한 것입니다. 민철의 말에 미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철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년 전 이곳에 입주했을 때부터 화순 씨의 행태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왕따시켰습니다. 지난 2년간 3명의 주민이 그녀 때문에 이곳을 떠났습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순 씨의 질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미란 씨가 입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미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미끼였단 말인가요? 미란이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미란 씨,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화순 씨가 당신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철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화순 씨와 오키 씨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올라온 익명의 글도 추적했습니다. IP 주소를 확인한 결과 그 글은 화순 씨의 직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민철이 증거 자료들을 미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왜 저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민철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었다면 화순 씨가 눈치챘을 겁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했습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순 씨를 공개적으로 폭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민철이 다짐했습니다. 민철의 계획은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리는 단지 정원 파티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순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순은 민철이 미란의 집을 방문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화순은 오키를 다시 불렀습니다. 오키야, 민철이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 화순이 말했습니다. 오키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화순아, 우리가 너무 심하게 나간 거 아니야? 박미란 씨가 정말 억울할 수도 있잖아. 오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순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우리가 당해. 일을 더 크게 벌여야 해. 화순이 말했습니다. 화순은 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란이 과거 다른 사람의 남편을 유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작된 사진까지 만들어 몇몇 주민들에게 은밀히 보여주었습니다. 단지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미란이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자 대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화순은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지의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주민은 스스로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화순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철이 일어났습니다. 화순 씨, 당신이 말하는 품격이란 무엇입니까? 근거 없는 소문으로 사람을 몰아내는 것이 품격입니까? 민철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화순은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바로잡았습니다. 민철 씨, 당신은 박미란 씨에게 현혹된 것 같네요. 증거가 있습니다. 화순이 조작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민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정원 파티에서 모든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증거가 있습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토요일 정원 파티 날이 밝았습니다. 단지 주민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화순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반면 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고 화순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단지에 부적격한 주민이 있습니다. 화순이 말하며 미란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여자였군요.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죠? 화순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란에게 쏠렸습니다. 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민철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화순 씨,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화순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철 씨, 지금은 중요한. 화순이 말하려는 순간 민철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화순과 오키의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화순이 미란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기로 공모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작이야. 화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익명글의 IP 추적 결과 화순이 직접 작성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사진의 원본도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화순에게 쏠렸습니다. 이번에는 비난의 시선이었습니다. 화순 씨, 당신이 이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 없군요.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화순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란 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미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고백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순 씨가 미란 씨를 공격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민철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미란조차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민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전 제 아내가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화순 씨와 같은 동호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순 씨는 제 아내를 질투했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내는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죽음 이후 이곳을 떠났다가 1년 전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순 씨를 응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또다시 같은 짓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화순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저 외로웠어요. 화순이 흐느꼈습니다. 나는 평생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남편도 나를 1등으로 만들어주려 했고,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 나한테 남은 건 이 자리뿐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나은 것 같으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순의 고백에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화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미란이 속삭였습니다. 민철은 복잡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복수를 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파티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의 충격을 사귀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화순은 입주자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매일 화순의 집 앞에 따뜻한 도시락을 두고 갔습니다. 일주일 후 화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화순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적을 만들 시간이 어디 있나요? 친구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화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친구가 되어 갔습니다. 민철은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미란을 이용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철은 미란을 찾아갔습니다. 미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민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철 씨,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당신 덕분에 화순 씨가 변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저도 진정한 친구를 얻었고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방법은 옳지 않았어요.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만들 뿐이에요. 당신의 아내분도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미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복수에 집착한 나머지 아내가 진짜 원했던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을 원했었죠. 민철이 말했습니다. 2달 후 해바라기 실버타운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화수는 과거의 교만함을 버리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모두를 대했고 민철은 서예 교실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제시도학에서 어느 가을날 단지 정원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화순, 미란, 민철은 나란히 앉아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우리 참 이상한 인연이죠?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화순이 대답했습니다. 민철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원했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민철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원의 해바라기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70의 나이에도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미란과 민철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로맨스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 따뜻한 동료애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가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냅시다. 민철이 대답했습니다. 화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질투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과의 비교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바라기 아파트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을은 끝이 아니라 가장 깊고 아름다운 색을 띠는 계절이었습니다.